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사는 30대 여성 안나의 이야기인데요. 한국 드라마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미혼모로 딸을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던 안나가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본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 때문에 눈물을 쏟고 결국 딸과 함께 제주도까지 날아가게 되는 놀라운 실화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제주도에서 만난 한국 노부부와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과연 안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2024년 3월 어느 쌀쌀한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의 오래된 아파트 3층에서 안나는 8살 딸 마리아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침실에서 마리아는 오늘도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물었죠. 안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빠는 멀리 있어. 우리 마리아가 잠들 때까지 동화책 읽어줄까?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버지 야쿱은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때가 벌써 8년 전 일이었어요. 마리아는 엄마가 읽어주는 백설공주 이야기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안나는 딸의 이마에 살짝 키스를 하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거실로 나온 안나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오전에는 초등학교에서 폴란드어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사설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거든요. 정규직 교사였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시간제 강사로 여기저기 다니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늘 그랬듯이 안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넷플릭스를 켰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 와서 마리아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마치고 나면 이 시간만이 유일한 휴식이었죠. 보통은 서구권 드라마나 영화를 봤는데 이날은 왜인지 다른 걸 보고 싶었어요. 스크롤을 내리다가 눈에 띈 건 3월 7일 새로 업로드된 한국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였습니다. 폭삭소가수다. 제목이 재미있네라고 혼잣말을 하며 그냥 한번 눌러봤을 뿐이었어요. 첫 화를 보기 시작한 안나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니까 영어 자막에 의존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드라마 속 아버지가 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2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에는 아직 2화까지만 올라와 있었는데 안나는 다음 화는 언제 나오지? 라며 아쉬워했어요. 2화에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안나는 그 장면을 보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의 대화 하나하나가 안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특히 젊은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하는 장면에서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안나 자신도 마리아를 혼자 키우며 매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마리아에게 미안하지 않을까? 다음 날인 3월 8일, 안나는 출근길에서도 계속 드라마 생각만 났어요. 3화는 언제 나올까?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3화와 4화가 업데이트되자 안나는 퇴근하자마자 바로 시청했어요. 그때부터 안나는 매주 목요일마다 새로운 에피소드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안나는 이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16부작 드라마를 모두 본 후 안나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어도 모르고 한국 문화도 잘 모르는데 자막으로 보는 드라마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알 수 없었어요. 마치 자신의 지난 8년을 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드라마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안나는 일상생활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마리아를 깨워서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주는 동안에도 계속 드라마 생각만 났어요. 마리아가 엄마, 요즘 왜 자꾸 멍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안나는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고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동안에도 집중이 안 됐어요. 아이들에게 폴란드어 문법을 가르치면서도 머릿속에는 드라마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드라마 속 어머니가 아이에게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장면이 자꾸 생각났어요. 안나도 마리아에게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 교사인 카타지나가 안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안나는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인상 깊어서 계속 생각이 나라고 대답했어요. 카타지나는 무슨 드라마인데 그렇게 깊은 인상을 받았어? 라고 궁금해했지만 안나는 한국 드라마인데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오후에 사설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중학생들에게 1차 방 정식을 설명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 괜찮으세요? 평소보다 말씀이 적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안나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도 모르게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던 거죠. 집에 돌아와서 마리아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드라마 생각이 났습니다. 마리아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는데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엄마, 내 말 안 들어?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다고 했는데라는 마리아의 말에 안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미안해, 마리아야. 엄마가 좀 생각이 많아서 그래. 어떤 그림 그렸는지 다시 말해봐. 마리아를 재우고 나서 안나는 참을 수 없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드라마 폭삭소가수 수다를 봤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오래 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본 분 있나요? 저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가요? 라고 썼죠. 처음엔 별 반응이 없었는데 몇 시간 후에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독일 베를린에 사는 여성이 남긴 것이었어요. 저도 봤는데 며칠 동안 계속 생각났어요. 특히 어머니가 딸을 위해 희생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두 번째 댓글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왔습니다. 나도 같은 기분이었어요. 우리 엄마 생각이 계속 났어요. 엄마한테 오랜만에 안부 전화드렸어요. 터키, 스페인,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댓글은 독일 뮌헨에 사는 엘레나라는 여성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국가는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어머니의 마음, 딸의 마음은 똑같아요. 저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드라마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안나는 댓글들을 읽으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자신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유럽 전역의 여성들이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안나는 드라마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울지 않고 차분히 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안나는 드라마를 다시 봤어요. 이번엔 울지 않고 차분히 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눈물이 났습니다. 특히 드라마 속 할머니가 손녀에게 할머니가 죽어도 너만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 장면을 보며 안나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안나가 10살이었을 때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아버지 스타니스와프는 술을 많이 마셨고 어머니 이렌카와 자주 싸웠습니다. 집안에는 늘 긴장감이 돌았고 어린 안나는 부모님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곤 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시끄럽지? 친구들 집은 조용한 데라고 생각하며 혼자 무서워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안나에게 한 마지막 말은 안나야, 아빠를 미워하지 마라. 아빠도 어쩔 수 없었다였어요. 하지만 10살 안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빠가 자신을 버리고 가는지, 왜 엄마와 화해하지 못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안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아빠, 돌아와라며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 이렌카는 안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하루에 2개의 일을 하며 안나를 키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사무실 청소를 하고 낮에는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와서 안나의 숙제를 도와주고 밤늦게까지 다른 사람들 옷을 수선해주는 일을 했어요. 이렌카는 안나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학비도 모두 마련해줬습니다. 안나가 교육학과에 진학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래, 우리 안나는 선생님이 되어야지. 엄마가 돈 걱정은 하지 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안나는 그때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대학에 가는데 자신만 못 갈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학 시절 안나는 공부에만 집중했어요. 장학금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졸업 후에는 바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엄마는 나를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철없었던 거죠.
드라마 속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며 안나는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울었을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렌카는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괜찮다. 우리 안나만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도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되살아났어요. 안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자신들을 버리고 갔는지,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드라마 속 아버지가 가족을 떠나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장면을 보며 혹시 자신의 아버지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 생겼어요. 그날 밤 안나는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렌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나가 먼저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엄마, 나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도 이제 마리아를 키우니까 엄마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렌카는 전화기 너머에서 울었습니다. 괜찮다, 내 딸. 엄마는 너 때문에 행복했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음날 마리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안나는 평소와 다른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마리아는 엄마, 오늘 수학시험 잘 봤어. 90점 맞았어. 라고 신나게 말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잘했네. 그런데 100점 맞으려면 더 노력해야지라고 말했을 텐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안나는 마리아를 꼭 안아주며 우리 마리아 정말 대단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라고 말했어요. 마리아는 엄마의 반응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좋아해? 평소에는 그냥 잘했다고만 했잖아. 안나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평소에 마리아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동안 엄마가 마리아 노력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못했구나. 미안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안나는 마리아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8살 마리아는 혼자서도 잘 놀고 숙제도 스스로 하고 엄마를 도와 설거지도 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성숙했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탓에 일찍 철이 든 거죠. 안나는 마리아가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어른스럽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마리아야, 아빠가 없어서 힘들지 않아? 라고 안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마리아는 잠깐 생각하더니 가끔 친구들 아빠 보면 부럽긴 해. 특히 아빠랑 축구하는 친구들 보면. 하지만 엄마가 아빠 역할도 다 해주잖아. 엄마만 있어도 충분해라고 대답했어요. 안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마리아가 엄마, 요즘 자꾸 우는 거야? 어젯밤에도 거실에서 울음소리 들었는데라고 말했어요. 안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우는 모습을 마리아가 봤다는 걸 몰랐거든요. 엄마가 슬픈 영화를 봐서 그래. 걱정하지 마. 라고 대답했지만 마리아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내가 말 안 들어서 속상한 거야? 아니면 돈이 없어서 걱정되는 거야? 친구 엄마가 그러는데? 혼자 키우는 엄마들은 돈 때문에 힘들다고 했어라고 마리아가 물었을 때 안나는 8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아니야, 마리아. 엄마는 너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야. 그리고 돈 걱정도 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날 밤 마리아를 재우며 안나는 처음으로 마리아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마리아야, 엄마가 가끔 힘들 때가 있어. 혼자 너를 키우는 게 쉽지 않거든. 하지만 네가 있어서 엄마는 괜찮아. 네가 있어서 엄마는 강해질 수 있어. 매일 일어날 이유가 있고 열심히 살 이유가 있어. 네가 엄마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마리아는 안나의 손을 잡으며 엄마, 나도 엄마 때문에 행복해. 우리 아빠 없어도 괜찮아. 엄마가 아빠보다 더 좋아. 다른 친구들은 아빠랑 별로 안 친한데 난 엄마랑 정말 친하잖아. 그리고 엄마는 나한테만 집중해주니까 더 좋아라고 말했어요. 안나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 안나는 마리아에게 미안함만 느꼈습니다.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키우지 못하는 것,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늘 죄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것을요. 안나는 그날부터 마리아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장래 희망, 심지어 마리아가 좋아하는 만화 이야기까지. 마리아는 엄마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 요즘 우리 더 친해진 것 같아라고 마리아가 말했을 때 안나는 그러게 엄마도 그런 것 같아라며 웃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안나는 드라마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드라마 속에 나온 제주도 풍경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푸른 바다, 한라산의 웅장한 모습,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유튜브에서 제주도 여행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여행 브이로그를 검색해서 나온 영상들을 보며 안나는 감탄했습니다. 성산일 출봉에서 보는 일출, 우도의 푸른 바다, 한라산의 벚꽃,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까지. 모든 게 드라마에서 본 것과 똑같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한번 가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라며 자신을 말렸어요. 처음엔 정말 무리한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폴란드에서 한국까지 가는 비행기표만 해도 3,000 질로티가 넘었거든요. 안나의 한 달 월급이 4,000 질로티인데 여행비까지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아니야, 너무 무리한 생각이야. 마리아 교육비도 생각해야 하고라고 자신에게 말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계속 가고 싶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마리아가 친구 카시안의 집에서 놀고 온 후 엄마, 카시안은 지난주에 가족이랑 그리스 여행 갔다 왔대.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대. 나도 여행 가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안나는 마음이 찔렸어요. 마리아가 태어난 후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가지 못했거든요. 바르샤바 근처 공원이나 박물관 정도가 전부였어요. 우리도 여행 가자, 엄마. 다른 친구들은 다 가족여행 가는데 우리만 안 가라고 마리아가 조르자 안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 마리아는 바다 보고 싶어. 진짜 큰 바다 말이야. 그리고 다른 나라 음식도 먹어보고 싶어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안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우리 여행 가자. 아주 특별한 곳으로. 안나는 그날 밤 진지하게 계산해봤어요. 적금으로 모아둔 돈이 8,000 질로티 정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마리아 대학 등록금과 비상금을 위해 모은 돈이었지만 아직 10년이나 남았으니까 다시 모으면 되겠지. 그보다는 지금 마리아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라고 생각했어요. 인터넷으로 바르샤바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직항편은 없어서 인천공항을 경유해야 했습니다. 비행시간만 14시간이 넘었죠. 이렇게 먼 곳을 정말 갈 수 있을까? 마리아가 긴 비행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었어요. 여행 경비를 자세히 계산해보니 비행기표, 숙박비, 식비, 관광비까지 해서 약 6,000 질로티 정도 들 것 같았어요. 적금의 대부분을 써야 하는 금액이었지만 안나는 평생에 한 번뿐일 수도 있는 기회야. 마리아도 이런 경험을 해봐야 해라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마리아에게 우리 한국에 가자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한국이 어디야? 그리고 한국어 할 줄 알아? 너무 멀지 않아? 라고 물었어요. 안나는 지도를 펼쳐서 한국이 어디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여기야. 엄마가 본 드라마가 만들어진 나라. 정말 아름다운 곳이래. 그리고 한국어는 못하지만 영어로 어떻게든 소통할 수 있을 거야. 마리아는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진짜야? 정말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우리 둘만의 특별한 여행이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자. 그리고 엄마가 본 드라마 촬영지도 가보고라고 말했습니다. 2주 후 안나는 드디어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5월 말 출발 일주일 일정이었습니다. 비행기표 값만 5,000 질로티였지만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어요. 마리아와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그 드라마의 배경이 된 곳으로 가는 여행이니까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안나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봤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음식, 그리고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까지. 마리아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간단한 표현들을 외웠어요. 엄마, 한국어 재미있어. 발음이 신기해라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5월 28일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안나와 마리아는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부터 달랐어요.
폴란드의 서늘한 봄 공기와 달리 제주도는 따뜻하고 습했습니다. 마리아는 엄마, 여기 공기가 달라. 그리고 냄새도 달라. 바다 냄새가 나라고 신기해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안나가 미리 예약한 숙소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 아저씨는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었는데 폴란드에서 오셨어요?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제주도는 처음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안나는 네, 한국 드라마를 보고 꼭 와보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아, 한류 팬이시구나. 요즘 외국분들이 드라마 보고 많이 오세요. 특히 제주도가 나오는 드라마들 때문에라며 웃었어요. 서귀포로 가는 길에 마리아는 창밖 풍경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봐. 산이 정말 높아. 그리고 바다색이 우리나라랑 완전 달라. 에메랄드색이야. 라며 계속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안나도 처음 보는 제주도 풍경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거든요. 안나가 예약한 숙소는 서귀포 해안가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바다사랑 펜션이라는 이름의 2층 건물이었는데 인터넷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아담했지만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위치라서 만족스러웠어요. 펜션 입구에는 제주도 전통 도라르방이 세워져 있었고 예쁜 꽃들이 심어진 작은 정원도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가자 70대로 보이는 한국 노부부가 나와서 맞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키가 크고 인자한 인상이었고 할머니는 작은 키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신 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어서 오세요. 김정수입니다. 라고 영어로 인사하셨고 할머니는 박순자예요.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라며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안나는 간단한 영어와 휴대폰 번역 앱을 이용해서 대화를 시도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이고 이 아이는 제 딸 마리아예요. 폴란드에서 왔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제주도에 꼭 와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어머, 폴란드.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무슨 드라마를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폭삭 속아수수다라는 드라마요. 3월에 나온 드라마인데라고 안나가 대답하자 박순자 할머니가 손뼉을 치며 아이고, 그 드라마 우리도 봤어요.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 드라마 보고 여기까지 오시다니 대단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안나는 할머니가 자신이 본 드라마를 알고 계신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반가웠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마리아를 보자마자 어머나 이쁘다. 몇 살이야? 라며 볼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마리아는 처음에 낯설어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손길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8 years old라고 영어로 대답하자 할머니는 오, 영어도 잘하네. 똑똑하다. 우리 손녀랑 비슷한 나이네라며 계속 마리아를 예뻐해 주셨어요. 방에 짐을 풀고 나서 할아버지가 저녁 드셨어요? 안 드셨으면 저희가 준비해 드릴게요. 제주도 전통 음식으로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안나는 괜찮으시다면 부탁드려요. 한국 음식을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라고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기뻐하며 그럼 우리가 제주도만의 특별한 음식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첫날 저녁 할머니가 직접 끓인 갈치조림과 미역국, 각종 나물 반찬들이 식탁에 올랐어요. 안나는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매운 맛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거든요. 마치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할머니는 안나가 우는 걸 보고 왜 우세요? 입에 안 맞아요? 너무 매워요? 라며 걱정했어요. 안나는 번역 앱으로 너무 맛있어서 감동받았어요. 우리 엄마 생각이 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안나의 손을 잡으며 아이고, 엄마가 그리우시구나. 멀리 떨어져 계시나 봐요. 괜찮아요. 여기서는 제가 엄마가 되어드릴게요. 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날 밤 안나는 마리아와 함께 게스트하우스 2층 방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제주도의 밤바다는 폴란드에서 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다웠어요. 별들이 바다에 반짝이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줬습니다. 마리아는 엄마, 정말 꿈 같아. 우리가 진짜 한국에 와 있는 거 맞지? 라고 물었고 안나는 맞아,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라며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나흘째 되는 날 안나는 한라산 등반을 계획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한라산 정상에서 바라본 제주도 전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꼭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리아는 엄마,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나 산 올라가는 거 무서워라고 걱정했어요. 8살 아이에게는 확실히 부담스러운 높이였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혼자 가면 위험해요. 특히 외국인분은 길도 잘 모르실 테고 제가 같이 가줘라고 제안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제주도 관광 가이드로 일하셨다고 하더군요. 한라산은 제가 수백 번도 더 올라갔어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제주도의 진짜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안나는 고마워하며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마리아는 너무 어리니까 저랑 집에서 한국 전통놀이도 해보고 김밥도 같이 만들어보자라고 제안하셨어요. 마리아도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다며 엄마, 나는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안나와 김정수 할아버지는 한라산으로 출발했어요. 할아버지는 등산 장비까지 챙겨주시며 오늘 날씨가 맑아서 정상에서 경치가 정말 잘 보일 거예요. 제주도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장관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오르는 동안 할아버지는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제주도는 예전부터 여성들이 강했어요. 해녀 문화 때문이죠. 남자들은 바다에서 고기 잡고 여자들은 바다에 잠수해서 전복이나 미역을 땄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여성들은 독립적이고 강해요. 안나 씨도 혼자 아이 키우시는 거 보니까 제주 여성들 같아요. 산을 오르며 안나는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도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부산에서 일하다가 박순자 할머니를 만나 결혼하신 후 제주도로 이주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제주도 말투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서 금세 적응했죠. 이제는 제주도가 고향보다 더 소중해요. 40년 넘게 살았으니까요. 이 시간 정도 올라가니 중간 지점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는 여기서 잠깐 쉬면서 간식 먹어요 라며 직접 싸오신 김밥과 따뜻한 보리차를 꺼내주셨습니다. 안나는 할아버지 정말 친절하시네요. 저 같은 외국인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우리 손녀가 안나 씨 딸하고 비슷한 나이거든요. 서울에 살고 있어서 자주 못 보는데 마리아 보니까 우리 손녀 생각이 나요. 그리고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우리 딸도 이혼하고 혼자 키웠거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안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장관이었어요. 푸른 바다와 크고 작은 오름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성산일 출봉까지.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와,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런 풍경이 실제로 존재하다니. 마치 천국 같아요 라고 안나가 감탄하자 할아버지는 제주도의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정상에서 안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8년간의 힘들었던 시간들, 마리아를 혼자 키우며 느꼈던 외로움과 불안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모두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 순간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안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예전에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할아버지, 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주도에 오기 전까지는 매일이 힘들고 우울했는데 이제는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보여요. 마리아가 있고 건강하고 일할 수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까지 올 수 있으니까요 라고 안나가 말하자 할아버지는 그래요. 표정이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이제는 정말 밝아 보여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안나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나도 충분히 행복하구나. 내가 가진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마리아는 할머니와 함께 김밥을 만들고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김밥 만드는 법 가르쳐 주셨어. 나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제기차기도 배웠어. 라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마리아가 정말 똑똑해요. 금세 배웠어요. 손재주도 좋고라며 마리아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셨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마지막 저녁을 준비해 주셨어요. 마리아가 도와서 만든 김밥과 할머니 특제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안나는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제주도에서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에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안나의 손을 잡으며 우리도 고마워요.
안나 씨와 마리아 덕분에 정말 즐거웠어요. 마치 딸과 손녀가 놀러 온 것 같았어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할아버지도 꼭 다시 오세요. 제주도는 언제든 안나 씨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안나는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단순히 관광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마리아는 비행기 창문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엄마, 우리 언제 또 제주도 가?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을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안나는 꼭 다시 가자. 돈 모아서 내년에도 가보자라고 대답했어요. 바르샤바에 도착한 후 안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부터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마리아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고 어머니 이렌카와도 전화통화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제주도 다녀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너무 친절하셨어요. 특히 저희를 돌봐주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가족 같으셨어요. 라고 안나가 말하자 이렌카는 그래? 우리 안나가 그렇게 멀리까지 갔다 왔구나.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밝아졌네. 뭔가 달라진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안나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활기가 있었습니다. 안나는 페이스북에 제주도 여행기를 자세히 올렸어요. 한라산에서 찍은 사진들,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 사진들, 그리고 마리아가 할머니와 함께 김밥을 만드는 모습까지. 그랬더니 처음에 댓글을 달았던 유럽 여성들이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독일의 엘레나는 와, 정말 가셨네요. 사진만 봐도 감동이에요. 저도 꼭 한국에 가고 싶어져요. 용기를 내서 계획을 세워봐야겠어요. 라고 댓글을 달았고 이탈리아의 마르타는 안나 씨가 너무 부러워요. 저도 아이랑 함께 특별한 여행을 해봐야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어요. 그때 안나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유럽 여성들끼리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페이스북에 바르샤바 거주 한국 드라마 팬 모임 만들어요. 관심 있으신 분 댓글 달아주세요. 라는 글을 올렸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첫 모임은 바르샤바 시내 작은 카페에서 만났는데 12명이나 참석했습니다. 폴란드 여성들뿐만 아니라 바르샤바에 거주하는 독일,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여성들도 있었어요. 모두 한국 드라마를 보며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울었어요. 라고 말한 독일 여성 게르다. 태양의 후예를 보고 한국에 대한 환상이 생겼어요. 라고 한 이탈리아 여성 줄리아. 응답하라 1988을 보고 어릴 적 추억이 떠올랐어요. 라고 한 폴란드 여성 아그니에 슈카까지. 모두가 한국 드라마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안나는 자신의 제주도 여행 경험을 나누며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우울하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드라마를 통해 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여성들은 모두 안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어요. 특히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나도 용기를 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모두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두 번째 모임에서는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기로 했습니다. 안나가 제주도에서 배운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며 비빔밥과 불고기 만드는 법을 배워왔어요. 서툴렀지만 함께 만들어 먹는 한국 음식은 특별했습니다. 마리아도 모임에 자주 따라왔는데 아주머니들이 모두 예뻐해줘서 즐거워했어요. 엄마, 이 아주머니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 그리고 왜 다들 한국 이야기만 해? 라고 물었을 때 안나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거든. 그래서 서로에게도 친절하게 되는 것 같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모임 멤버들은 함께 한국어 기초 회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나가 먼저 제안했는데 우리 모두 언젠가는 한국에 가는 게 목표니까 한국어도 조금은 배워봐요 라고 했거든요. 바르샤바 대학교 한국어과 학생이 자원봉사로 가르쳐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안나는 더욱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꼈어요. 언어 속에 담긴 예의와 정, 그리고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슷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표현들을 마리아와 함께 연습하며 웃곤 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후 안나는 자신의 변화를 확실히 느꼈어요. 예전에는 매일이 버겁고 미래가 불안했는데 이제는 작은 일상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 어머니와의 전화통화까지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마리아가 엄마, 나도 커서 한국어 배우고 한국에서 살아볼래라고 말했을 때 안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왜? 라고 물으니 마리아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따뜻해. 그리고 엄마가 한국 갔다 온 후에 훨씬 행복해 보여. 나도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라고 대답했어요. 안나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꿈이야.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는 정말 한국에서 살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폴란드도 좋은 곳이라는 걸 잊지 마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안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자신은 절망적이고 우울한 싱글맘이었어요. 매일이 버거웠고 마리아에게 미안하기만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 드라마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드라마를 통해 안나는 자신이 놓치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마리아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그리고 자신이 생각보다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까지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유럽 전역에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여성들이 있고, 제주도에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을요. 안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폭삭소가수수다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단순히 재미있게 본 게 아니라 제가 놓치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해줬거든요. 어머니의 사랑, 딸과의 시간, 그리고 제 자신의 가치까지요. 드라마는 끝났지만 제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한국 문화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 지금도 안나는 바르샤바에서 마리아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한국 드라마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제주도를 방문해서 김정수 할아버지, 박순자 할머니를 만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하나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안나와 마리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밝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변화의 기록입니다. 독일에서 온 28세 여성 헬레나 슈미트. 그녀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방에서 나오지 않는 무기력한 딸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자퇴하고 가족들의 실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기만 했던 헬레나가 어떻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그녀의 요리 여행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1년 후 독일 공항에 나타난 헬레나를 본 부모님은 자신의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음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베를린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 슈미트 가족의 2층 집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특히 2층 끝방에서는 이미 3개월째 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헬레나 슈미트, 28세. 그녀는 아침이 되어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창문 커튼은 꽁꽁 닫혀 있었고 책상 위엔 과자 봉지들과 빈 음료수 병들이 쌓여 있었죠. 헬레나, 아침이야. 일어나렴. 어머니 잉그리드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지만 헬레나는 이불을 더 깊숙이 뒤집어 썼습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헬레나는 뮌헨 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이었어요.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헬레나를 짓눌렀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헬레나에게 늘 최고를 요구했어요. 시험에서 2등을 하면 1등은 누구니? 라고 물었고 학교 활동에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며 격려보단 채찍질을 했습니다. 헬레나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썼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한계를 느꼈어요. 전공 수업이 어려워지고 취업 준비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헬레나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시험을 망치고 과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죠. 결국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퇴를 선택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린 그날 아버지 한스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어머니는 눈물만 흘렸어요. 그 후 헬레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보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시간을 보냈죠. 가끔 부모님이 대화를 시도하려 하면 조금만 더 쉬고 싶어라고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실패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서 새로운 도전 자체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버지 한스는 점점 딸과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헬레나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두자며 신문만 읽었어요. 어머니 잉그리드는 매일 헬레나 방 앞에서 밥 먹으렴 산책이라도 하자고 말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은 점점 단절되어 갔고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죠. 이런 상황이 3개월째 계속되던 어느 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언니 모니카가 휴가차 독일에 돌아왔습니다. 모니카는 서울에서 독일어 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2년 만에 귀국이었어요.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난 모니카는 헬레나의 상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헬레나가 그렇게 된 지 벌써 3개월이나 됐다고? 모니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기억 속 헬레나는 비록 내성적이긴 했지만 성실하고 꼼꼼한 동생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모니카는 곧바로 헬레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헬레나, 나야. 모니카. 언니의 목소리에 헬레나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2년 만에 듣는 언니 목소리였거든요. 문을 살짝 열자 모니카가 따뜻한 미소로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동생아. 모니카는 방 안의 어수선한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대신 헬레나 옆에 조용히 앉아서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헬레나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3개월 동안 혼자 삼켰던 모든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대학도 못 마쳤고 부모님 기대에도 못 미치고. 헬레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모니카는 동생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어요. 헬레나, 네가 실패한 게 아니야. 그냥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지. 모니카는 자신의 한국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정말 막막했어.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매일 울었거든. 하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했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더 잘 알게 됐지. 혹시 잠깐이라도 다른 곳에 가보면 어떨까? 모니카의 제안에 헬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독일어밖에 못해. 영어도 잘 못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어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1달 정도만 한국에 와보는 거야. 정 안 되면 바로 돌아오면 되고. 모니카는 헬레나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도망이라도 좋아. 지금 여기서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 며칠 동안 헬레나는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지만 지금 상황이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부모님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매일 마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멀리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헬레나는 결심했어요. 1달만. 정말 1달만 가볼게.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3개월째 방에서 나오지 않는 딸을 보며 결국 허락했습니다. 아버지 한스는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짧게 말했고 어머니 잉그리드는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라며 딸을 끌어안았어요. 출국 전날 밤 헬레나는 창문을 열고 오랜만에 밖을 내다봤습니다. 베를린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겐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작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는 희망 말이에요. 공항에서 모니카와 함께 비행기에 오르는 헬레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컸지만 변화에 대한 갈망만큼은 확실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독일 땅을 바라보며 헬레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달라져야 해. 인천공항에 내린 헬레나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간판의 한글, 사람들의 말소리, 심지어 공기 냄새까지도 독일과 달랐어요. 모니카는 능숙하게 지하철표를 끊으며 서울까지 1시간 정도 걸려라고 말했지만 헬레나에겐 모든 게 신기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헬레나는 주변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했고 핸드폰을 보거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가끔 들리는 한국어는 음악처럼 들렸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더욱 막막했죠. 긴장하지 마.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 모니카가 독일어로 위로했지만 헬레나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대학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자신이 이 낯선 나라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모니카는 헬레나를 자신이 사는 작은 원룸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지만 둘이 지내기엔 괜찮을 거야. 방은 정말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헬레나에게 새로운 자극이었어요. 다음 날 모니카는 헬레나를 근처 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 생활의 첫걸음은 한국 음식부터야. 시장은 활기로 넘쳤어요. 온갖 채소와 과일, 그리고 처음 보는 반찬들이 즐비했습니다. 김치, 콩나물, 시금치 무침. 헬레나는 신기한 눈으로 모든 것을 구경했어요. 그런데 한 작은 한식당 앞에서 모니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 사장님도 너무 좋으시고. 식당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주방에서는 중년 여성이 바쁘게 요리를 하고 있었고 홀에서는 남성이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모니카야. 이분이 독일에서 온 동생이구나. 사장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헬레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어렵게 한국말로 말했는데 발음이 어색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이고, 한국말도 할 줄 아네? 앉아, 맛있는 거 해줄게. 사장 아주머니 김순자는 헬레나의 어색한 한국말에도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곧 상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갓 지은 흰 쌀밥,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올라왔어요. 헬레나가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헬레나는 서툰 한국말로 말했지만 진심이 전해졌는지 김순자는 더욱 밝게 웃었습니다. 우리 헬레나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많이 먹어. 김순자는 헬레나의 밥그릇에 밥을 더 퍼주었어요. 그 순간 헬레나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진짜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독일에서는 과자나 인스턴트 음식으로만 허기를 달랬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순자가 모니카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모니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헬레나에게 말했어요. 사장님이 시간 있으면 가끔 여기 와서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 하시네. 아르바이트 같은 거 말이야. 헬레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하지만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모니카는 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이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나 봐. 어떻게 할래? 그날 밤 헬레나는 긴 시간 고민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하지만 김순자의 따뜻한 미소와 그 맛있던 된장찌개 맛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 헬레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김순자는 벌써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왔구나, 헬레나야. 오늘부터 우리 식당 막내야. 따뜻한 인사에 헬레나는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긴장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먼저 앞치마부터 매자. 김순자가 건네준 앞치마를 매면서 헬레나는 자신이 주방에 서게 될 줄 몰랐다고 생각했어요. 독일에서는 라면도 제대로 끓여본 적 없었거든요. 걱정하지 마. 천천히 배우면 돼. 첫 번째 일은 채소 손질이었습니다. 콩나물을 다듬고 시금치를 씻고 물을 썰어야 했어요. 헬레나의 손은 어색했고 칼질은 느렸습니다. 30분 만에 해야 할 일을 2시간이나 걸려서 끝냈죠. 괜찮아, 처음이니까 당연해. 김순자는 전혀 화내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헬레나는 설거지를 맡았는데 뜨거운 물과 기름때 때문에 손이 금세 빨갛게 됐습니다. 게다가 그릇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천천히 해, 급하지 않아. 사장 남편인 김철수가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릇을 떨어뜨려서 깨뜨리기도 하고 물을 쏟아서 바닥을 미끄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바쁜 와중에도 헬레나의 실수를 묵묵히 치워줬지만 헬레나는 점점 위축됐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후에는 김치 냉장고를 정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고 매운 양념이 손에 묻어서 따가웠어요. 헬레나는 몇 번이나 화장실에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 냄새에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첫날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헬레나는 녹초가 됐습니다.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옷에는 온갖 냄새가 밴 상태였어요. 모니카는 첫날치곤 잘한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헬레나는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김순자가 헬레나에게 계란 후라이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요리의 기본은 계란이야. 이것부터 제대로 해보자. 헬레나는 조심스럽게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깨트렸습니다. 첫 번째는 노른자가 터졌지만 두 번째는 예쁘게 됐어요. 잘했네. 손재주가 있어. 김순자의 칭찬에 헬레나는 기뻤습니다. 셋째 날에는 라면을 끓이는 법을 배웠어요. 물이 끓으면 면을 넣고 3분 후에 계란 하나. 파는 마지막에 넣는 거야. 간단해 보였지만 면이 퍼지지 않게 하고 적당한 간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맛있는 라면을 완성했어요. 우와, 정말 맛있어. 김철수가 헬레나가 끓인 라면을 먹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헬레나는 오랜만에 성취감을 맛봤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누군가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헬레나는 서서히 주방 일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채소 손질하는 속도도 빨라졌고 설거지도 깨트리지 않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김치 냄새에도 익숙해졌죠. 이제 제법 주방 사람 같네. 김순자의 말에 헬레나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2주째가 되면서 헬레나는 간단한 요리도 혼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밥을 말고 잡채를 볶고 심지어 김치찌개도 끓일 수 있었어요. 김순자는 빨리 배우네, 요리에 재능이 있나 봐라고 말했지만 헬레나는 그저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 김순자가 갑자기 헬레나야, 오늘 된장찌개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제안했어요. 된장찌개는 헬레나가 한국에서 처음 먹고 감동했던 음식이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헬레나는 조심스럽게 양파를 썰기 시작했어요. 김순자가 가르쳐준 대로 양파를 먼저 볶고 된장을 풀고 물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김순자가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헬레나는 자꾸 뭔가 더 넣고 싶었습니다. 마늘을 조금 더 넣어도 될까요? 버섯도 넣으면 어떨까요? 김순자는 신기한 표정으로 헬레나를 바라봤어요. 내 마음대로 해봐. 요리는 감각이 중요해. 헬레나는 자신감을 얻어서 여러 재료를 조금씩 더 넣었습니다. 마늘, 대파, 버섯, 그리고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까지. 완성된 된장찌개를 맛본 김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내가 처음 만든 거야? 내가 30년 동안 끓인 된장찌개보다 더 맛있는데? 헬레나도 자신이 만든 찌개를 맛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맛있었거든요.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그날 점심 손님들이 된장찌개를 먹고 오늘 찌개가 특히 맛있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헬레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 후로 헬레나는 더욱 요리에 빠져들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모니카에게 한국 요리책을 사달라고 부탁했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며 공부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몰랐지만 요리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3주째가 되던 어느 날 김순자가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헬레나야, 다음 주에 우리 구에서 외국인 대상 한식 요리 대회가 있대. 나가볼 생각 없어? 헬레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초보가 대회에 나가도 되나요? 초보라니 벌써 3주나 됐는데. 게다가 너는 정말 감각이 있어. 한번 도전해보자. 김순자의 격려에 헬레나는 고민이 됐어요. 실패할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모니카는 해보자. 떨어져도 경험이 되잖아 라며 헬레나를 응원했어요. 결국 헬레나는 용기를 내서 요리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회 주제는 나만의 한식 만들기였어요. 헬레나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내가 가장 감동받았던 음식은 뭐였지? 그때 떠오른 게 첫날 먹었던 된장찌개였어요.
하지만 그냥 된장찌개로는 특별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독일 사람인 내가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된장찌개는 뭘까? 그러던 중 헬레나는 독일 전통 수프인 구라시를 떠올렸어요. 구라시의 진한 맛과 된장찌개의 구수함을 결합하면 어떨까? 헬레나는 김순자에게 아이디어를 말해봤습니다. 된장찌개에 소고기를 더 많이 넣고 파프리카와 양파를 듬뿍 넣어서 독일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김순자는 재미있겠네. 한번 만들어봐라고 격려해줬어요. 헬레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어요. 처음엔 독일 향신료를 너무 많이 넣어서 한식 맛이 사라졌고, 두 번째는 된장을 너무 적게 넣어서 밍밍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어요. 요리대회 당일 헬레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요리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참가자는 총 15명이었는데 대부분 한국에서 몇 년간 살았던 외국인들이었어요. 헬레나처럼 갓 한 달 된 초보자는 없었습니다. 괜찮을까? 헬레나는 불안했지만 김순자와 모니카가 응원석에서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고 힘을 냈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보자. 요리 시간은 2시간이었습니다. 헬레나는 연습했던 대로 차근차근 진행했어요. 소고기를 먼저 볶고 양파와 파프리카를 넣어서 달큰한 맛을 냈습니다. 그 다음 된장을 풀고 물을 넣어서 끓였죠. 마지막에 대파와 두부를 넣고 마무리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복잡한 요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불고기 타코, 김치 파스타, 한식 퓨전 요리들이었습니다. 헬레나의 된장찌개는 소박해 보였지만 냄새만큼은 정말 좋았어요. 심사위원들이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헬레나는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헬레나의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정말 특별하네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연달아 맛을 봤어요. 구수한 된장 맛에 서양식 깊은 풍미가 절묘하게 어우러졌네요. 전통과 창의가 조화를 이룬 멋진 요리입니다. 헬레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요리를 이렇게 칭찬하다니. 결과 발표 시간이 됐습니다. 3위는 김치 파스타를 만든 마이클 씨.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2위는 불고기 타코를 만든 사라 씨. 헬레나는 입상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1등은 당연히 경험 많은 다른 참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1등은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맛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헬레나 슈미트 씨입니다. 헬레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자신이 1등이라는 건가요? 무대에 올라서는 헬레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순자와 모니카는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었어요.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헬레나 씨의 요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두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성과 사랑이 느껴지는 음식이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한 중년 남성이 헬레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작가 박민수입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데요. 박민수는 요리 전문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었어요. 다음 달에 외국인이 만드는 한식 특집을 준비 중인데 헬레나 씨가 출연해 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요리도 그렇고 스토리도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헬레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에 나간다고요? 모니카는 해봐. 좋은 기회야 라고 격려했지만 헬레나는 망설였어요. 한국말도 아직 서툰데 방송에 나갈 수 있을까요? 박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자막도 나가고 통역도 도와드릴게요. 무엇보다 진정성이 중요하거든요. 며칠 고민 끝에 헬레나는 방송 출연을 결정했어요. 1등을 한 것도 기적 같은데 방송까지 나간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독일에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자신이 한국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 밤 헬레나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요리대회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보여드리고 싶어라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얼굴이 많이 밝아졌구나라고 말했고 아버지도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방송 촬영 날 헬레나는 긴장과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촬영장은 생각보다 크고 화려했어요. 여러 대의 카메라와 조명, 그리고 프로 셰프들이 사용하는 최신 주방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대로 요리하시면 돼요. 박민수 작가가 헬레나를 안심시켰지만 카메라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요리를 시작하자 헬레나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요리할 때만큼은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헬레나는 자신만의 독일식 된장찌개와 함께 새로 배운 오이소박이도 만들었어요. 오이소박이는 김순자가 특별히 가르쳐준 음식이었습니다. 독일 사람이 만드는 오이소박이라니 정말 신기하네요. 진행자가 신기해했어요. 촬영 중간에 인터뷰 시간이 있었습니다. 헬레나 씨는 어떻게 한국 요리를 배우게 되셨나요? 헬레나는 서툰 한국말로 천천히 대답했어요. 저는 독일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와서 요리 배우고 새로운 저를 찾았어요. 요리가 헬레나 씨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요리는 저를 다시 살게 해줬어요. 사람들이 제가 만든 음식 먹고 기뻐하면 저도 정말 행복해요. 헬레나의 눈에는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어요. 시청자들은 헬레나의 진솔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요리 배우고 싶어졌어요. 독일에서 온 분인데. 한국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죠. 방송 후 헬레나의 일상도 바뀌었어요. 식당에 손님들이 더 많이 오기 시작했고, 방송에 나온 헬레나가 만든 음식 먹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우리 헬레나 덕분에 식당이 유명해졌네라며 기뻐했어요. 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급속도로 늘었어요. 처음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만 알았는데 이제는 손님들과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뭐가 맛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같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나면서 헬레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웠고 매일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는 게 즐거웠어요. 체중도 건강하게 빠져서 몸이 가벼워졌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모니카는 정말 놀라워. 6개월 전 헬레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라고 말했어요. 헬레나도 그걸 느꼈습니다. 거울을 봐도 눈빛이 달라졌고 웃는 일도 많아졌어요.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는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부모님께 자신의 변화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영상통화로는 진짜 모습을 다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1년이 되면 독일에 돌아가서 직접 보여드려야지. 헬레나는 그렇게 결심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던 날 헬레나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떠나는 게 아니라 잠시 독일에 다녀오는 거였어요. 김순자와 김철수 부부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2주 뒤에 꼭 돌아와. 여긴 이제 너의 2번째 집이야. 네, 꼭 돌아올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헬레나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당당한 자세, 밝은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었습니다. 한국어도 이제 거의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헬레나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첫 된장찌개의 감동, 서툰 칼질로 시작한 주방생활 요리대회 1등, 방송 출연까지. 꿈만 같은 일들이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헬레나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년 전에 헬레나는 어깨가 구부정하고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의 헬레나는 키도 커 보이고 당당했거든요. 실례합니다. 혹시 헬레나를 기다리시는 분들인가요? 어머니 잉그리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헬레나는 독일어로 대답했어요. 엄마, 나야. 헬레나. 그 순간 잉그리드의 눈이 커졌습니다. 헬레나? 정말 너니? 아버지 한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살이 빠져서 얼굴선이 또렷해졌고 머리도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완전히 달랐어요. 1년 전의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생기 넘치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요. 헬레나가 부모님을 끌어안는 순간 잉그리드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한스도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헬레나는 부모님께 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하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헬레나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준비해 왔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헬레나는 노트북을 켰어요. 요리대회 영상, 방송 출연 장면,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부모님은 화면 속 딸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우리 헬레나가 맞니? 특히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볼 때는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요리는 저를 다시 살게 해줬어요 라고 말하는 헬레나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헬레나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헬레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한국에서 한식 셰프로 살아보고 싶어요. 아니, 꼭 살아볼 거예요. 부모님은 놀랐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딸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빛나는 눈빛을 보니 이것이 헬레나가 진짜 원하는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 네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기뻐. 한스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2주간의 독일 체류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떠나는 날, 온 가족이 공항에 나왔어요. 이번엔 이별의 눈물이 아니라 응원의 박수였습니다. 우리 딸이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아버지의 말에 헬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 돌아온 헬레나는 1년 후 김순자 부부와 함께 작은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상호는 헬레나의 정성 밥상이었어요. 개업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방송을 본 사람들, 그리고 입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죠. 사장님, 갈비탕 하나 주세요. 손님의 주문에 헬레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금방 나갑니다.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끓인 갈비탕을 직접 서빙하면서 헬레나는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있는 시간에 헬레나는 거울을 봤어요. 1년 전 독일에서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있던 자신과 지금의 자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미워하던 나를 이제는 내가 제일 좋아해. 헬레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변화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여행이었고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헬레나의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기록이었어요.